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코로나 감염의 진단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RS-CoV-2의 지노믹 스트럭처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진단법을 비교해 본 후 각각의 진단법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RS-CoV-2는 서페이스 프로젝션을 가져 왕관 모양으로 보이는 28에서 30 킬로베이스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는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로 숙주세포에 침투해 유전 정보가 담긴 RNA를 복제하는 한편 지놈 RNA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브지노믹 유전체를 생산합니다. 이 서브지노믹 RNA는 바이러스 입자 구조를 구성하는 스파이크, 멤브레인 프로틴 등을 합성하며 복제된 유전체와 함께 숙주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완성체를 이루게 됩니다. 유전자 구성을 보시면 왼쪽은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오른쪽은 구조를 이루는 프로틴을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PCR을 이용한 분자 유전학적 검사로 바이러스 RNA를 직접 검출하거나 바이럴 엔티전을 검사하여 직접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된 면역 반응에 의해 생성된 IgG나 IgM을 측정하는 면역 검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를 검출 시기와 관련해서 보면 COVID-19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의 네소페린지알 수압 검체를 이용하여 RT 리얼타임 PCR로 검사하였을 때 데이 1부터 검출이 가능하며 증상이 나타난 첫 주에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3주가 되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점차 검출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3주까지도 CT값이 나오게 됩니다. CT값이란 리얼타임 PCR에서 형광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레플리케이션 사이클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포지티브라는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수가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의 RNA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면역검사는 COVID-19 감염 시 숙주의 면역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증상이 약한 환자가 늦게 병원에 왔을 때 유용합니다. 어떤 경우 4일부터 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지만 보통 2에서 3주째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IgM의 경우에는 점차 줄어들어 5주째에는 거의 검출이 안 되지만 IgG는 7주 이후까지 유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코로나19 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 검사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추천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지놈에 존재하는 4개의 유전자 중에 2가지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유전자, RDRP 유전자, S 유전자, N 유전자가 사용이 됩니다. 가장 센시티브한 방법으로 결과가 감염 초기부터 후기까지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기본 원칙이 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95% 이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 컨트롤의 중요한 무증상 환자도 감염 초기부터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고가의 장비와 시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진단과 치료, 격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WHO와 CDC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역검사로는 항원과 항체 검사가 되겠습니다. 항원 검사의 경우에 대략 민감도와 특이도가 50에서 70%로 예상되며 이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항원의 양에 따라 검사의 민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는 진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비교적 감염이 심해지는 중기 이후부터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검사법에 있어서는 따라서 통상적 진단에 쓰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분자유전학적 검사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항체 검사의 경우에는 감염에 의해 생성되는 항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항체는 보통 감염이 되고 일주일에서 4주 정도 사이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의 경우에는 2주가 지나야 95%에서 생성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 어느 시점에서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 민감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검사의 특이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바이러스와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보고되고 있어 낮은 특이도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늦은 단계에서 진단하기 때문에 무증상 환자를 진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감염의 경우에는 진단 당시 50% 이상이 무증상이며 감염 초기에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이 항체 검사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분자 진단법이 가장 추천되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분자 진단 검사는 6시간, 그리고 면역학적 검사는 15분 정도 걸리지만 분자 유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배치에 대량의 그 샘플이 로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몰레큘러 테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리얼타임 PCR이 되겠습니다. 타겟으로는 E진, RDRP 진, N진, S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유전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굉장히 심하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재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의 유전자 부위는 코로나19이면서 다른 부위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인 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빠른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유전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RDRP가 가장 변이가 적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분자유전학적 검사에 사용되는 검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검체는 브론코 알베올라 라베지 플루이드로 93%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객담이나 네이잘 수압은 75%, 63%로 조금 낮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지만 채취하기에 용이합니다. 블러드나 소변에서는 검출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스툴 검체 같은 경우에는 29%에서 비교적 높게 발견되는 재미있는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진단 검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체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하지만 상기도 검체에서는 네소페린지알과 오로페린지알 수압 그리고 하기도 검체로는 객담과 같은 검체가 가장 유용한 검체로 사용되고 있고 감염 초기에는 네소페린지알 수압, 객담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감염 후기에는 객담 검체가 가장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MP나 OP의 경우에는 각각 수압을 해서 한 개의 바이러스 트랜스포트 미디아에 모아서 검사실로 보내지게 되고 하기도 검체의 경우에는 멸균된 코니컬 튜브에 객담을 3mm 정도 받아서 모으게 됩니다. 하기도 검체의 경우에는 상기도 검체에서 음성을 보이지만 임상적으로 의심이 될 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소페린지알, MP는 환자의 머리를 뒤로 70도가량 젖히게 하고 가는 면봉을 코로 넣고 끝이 닿을 때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닿을 때 살짝 돌려준 뒤 주변의 분비물을 흡수하도록 몇 초간 기다렸다가 빼서 트랜스포트 미디아의 끝부분을 잘라서 넣습니다. 오로페린지알은 치아 등 입안의 다른 구조물을 건드리지 말고 포스테리오 페링스에 넣어 면봉으로 분비물을 흡수하고 수압을 해서 트랜스포트 미디움에 넣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면봉이나 브러쉬를 손잡이 부분을 잘라내고 검체가 묻은 부위만 오염이 안 되도록 조심을 해서 트랜스포트 미디어에 잠기도록 담습니다. 실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보통 4도씨에서 검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체는 안전 운반과 흘렸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 운반이 되어야 하며 뉴마틱 튜브 시스템으로 검체를 운반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리퀘스트 폼을 작성하고 검사실에 미리 검체가 가는 것을 알려서 검사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 검체의 스피시에는 검체를 흘렸을 때 처리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디스인펙탄트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검체가 검사실에 도착하면 먼저 코비드19 ENA를 퀴아앰프, DSP 바이럴 RNA 미니킷 등으로 추출합니다. 다른 키트를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RNA 퀄리티는 검사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cDNA 컨버전도 키트를 사용하여 시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키트가 허가를 받은 리얼타임 PCR 키트입니다. 대부분 E진과 RDRP를 포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6개 키트가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고 코젠과 C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코젠의 경우에는 이 RDRP를 각각 다른 튜브에서 증폭하고 C진 같은 경우는 한 튜브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사합니다. ABI 1500과 CFX196 장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ARS-CoV-2 검사는 1차적 선별 검사 분석과 2차적 확진 검사 분석이 있습니다. 선별 검사 목적 유전자인 E진과 확진 검사 목적 유전자인 RDRP진을 각각 양성, 음성 컨트롤 물질과 인터널 컨트롤과 함께 리얼타임 PCR 과정 후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선별검사 목적 유전자와 확진검사 목적 유전자에서 모두 음성인 경우 음성으로, 모두 양성인 경우 양성으로 결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네게티브 컨트롤이 잘 나오고 타겟 CT가 컷오프보다 낮으면 타겟 포지티브로 보고합니다. 타겟 CT보다 낮게 또는 디텍션 되지 않으면 네거티브로 보고합니다. 만약 네거티브 컨트롤이 포지티브 또는 포지티브 컨트롤이 네거티브로 나오면 all invalid로 보고하고 재검하거나 검체를 다시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결과가 있으면 재검 또는 다시 검체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전자를 동시에, C진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동시에 증폭하여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이고 전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나 유전자 간 증폭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플렉스 2019 N코 키트를 사용하는데 이 올플렉스 시즌 뷰어에서 이 진값만 CT값 20대로 양성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곡선을 확인해서 비트기 반응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 검사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엑스퍼트나 필름 어레이 등이 있습니다. 60분 내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비교적 정확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사가 매우 고가이고 아웃브레이크의 경우 한 번에 많은 배치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웃브레이크 시에 분자유전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그 바이오세이프티 레벨을 퍼실리티의 바이오세이프티 레벨을 맞추고 아이솔레이티드 된 랩과 DSC, 오토클레이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더모사이클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더모사이클러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메디컬 엑스퍼트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면 테스트 키트를 이제 LDT보다는 랩에서 만든 것보다는 커머셜 키트로 이제 충분한 양을 충분한 양으로 이제 구비를 해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많은 양이 필요할 경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 트랜스포트 미디움, 그 다음에 트리플 패키징 박스라든지 퍼서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를 시행할 때는 검체의 프로세싱과 검사가 클래스 2 바이올로지컬 세이프티 캐비넷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글러브, 가운이라든지 아이 프로텍터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실 지침을 준비하도록 하고 제공되고 있는 검사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WHO에서도 검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여러 언어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뮤노에세이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검출하는 항원검사와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고 면역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분자혈전 검사보다는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검사 과정이 간편하고 검사 시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apid Antigen 테스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RSV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에 많이 사용됩니다. 엔티전 테스트는 면역검사로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게 되어 현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현재 네소페린지알 검체를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현장 검사로 가능하며 현재 FDA에 허가한 시약들은 15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검사 키트를 예를 들어보면 먼저 네소페린지알 샘플을 채취하고 익스트랙션 버퍼에서 여러 번 돌려 잘 섞은 다음 수압을 제거하고 뚜껑을 덮습니다. 잘 섞은 버퍼 믹스처를 3방울 카세트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15에서 30분가량 기다렸다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컨트롤과 테스트에 모두 붉은 선으로 변하면 양성입니다. 컨트롤 선만 나타나면 음성이고 컨트롤이 나타나지 않으면 테스트 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밸리드 처리합니다. SARS-CoV-2 진단을 위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들은 다음과 같고 이 중 2가지, 케어스타트와 에보트의 바이락스나우가 간편 신속 검사로 장비가 필요 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SARS-CoV-2 Rapid Antibody 테스트는 현재 감염이 아닌 과거에 감염되어 생긴 항체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검사할 수 있으며 IgM과 IgG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고 다른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혈청 또는 전혈 또는 혈장을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싱글 프릭으로도 가능합니다. 시약은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항체는 헤비 체인의 종류에 따라 IgA, IgT, IgE, IgG, 그리고 IgM으로 구분을 하는데 현용되는 항체를 이용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IgG와 IgM을 이용합니다. 다양한 항체들 중 굳이 IgG와 IgM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두 항체가 전체 항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IgM의 경우 모든 항체 중 가장 먼저 생산되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IgG와 IgM을 포함한 피검사자의 혈액을 샘플 패드에 떨어뜨리며 두 종류의 항체는 결합 패드로 이동해 금 항원 접합체와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금 항원 접합체는 붉은색을 띠는 발색 물질인 금 나노 입자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결합시켜 만든 접합체입니다. 금 항원 결합체와 결합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는 나이트로셀룰로스 멤브레인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막에는 각각 3종류의 항체가 빽빽하게 고정되어 있는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검사자의 혈청에 코로나19 IgM이 있으면 IgM이 금 항원 접합체와의 복합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경우 anti-IgM 항체는 금나노 입자를 포함하는 복합체와 달라붙게 되고
검사선은 붉은색으로 발색됩니다. 표준선으로 이 선의 발색 여부를 통해 키트가 오류가 없이 작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gM은 감염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생성되고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IgG는 IgM보다 나중에 생성되기 시작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수개월 이상 지속이 됩니다. 즉, IgM만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IgG에서만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감염된 지 4주 이상의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 같이 모든 검사에 코출이 나와야 밸리드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IgG만 양성인 경우는 감염력을 나타내줍니다. IgM 양성이면 최근에 감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롤로직 테스트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레피드 킷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타겟은 스파이크나 뉴클리오 캡시드 또는 둘 다 사용하게 됩니다. WHO는 새로운 Point of Care Immunodiagnostics 검사는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LFIA 같은 경우 Lateral Flow Immunoassay라고 하는 방법은 환자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영국 어드바이저리 패널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득이하게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면역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분자진단 방법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